네, 최근 자산 시장의 키워드 조금 전에도 다뤄봤지만 비미국일 텐데요.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과 트럼프 정책을 점검하면서 현명한 ETF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이런 비미국 지역,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자금이 이제 유입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 이런 비미국 시장의 강세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숫자로 동향 잠깐만 좀 네. 점검을 하면 작년에 미국 굉장히 좋았죠. 2년 연속으로 또 20% 넘게 올랐었고 네.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좀 이제 흔들리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 일단 미국 S&P 500 ETF 기준으로 보면 대략 연초 대비한 3% 가까이 밀렸고 네. 나스닥 100도 한 5% 정도 밀린 상태고요. 지금 일단 일기랑은 좀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배경은 결국 이 밸류에이션 격차 축소 정도로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 말에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PER 기준 보면 거의 한 21배 넘었었는데 사실 이게 2022년에는 한 17배 정도, 23년도에는 한 20배 약간 안 되는 수치였다 보니까 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좀 점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좀 정리를 네. 한 게 이게 전년도에 이제 연말에 PR이 얼마로 끝이 났는지 그리고 세로 축은 그 해 이제 수익이 얼마로 끝났는지 좀 정리를 한 건데 네. 지금 연말에 이제 전년도 연말에 이제 PR 20배 언더에서 좀 마무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대체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고 다만 이제 20배 위에서 끝나게 되면은 위아래 좀 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불행히도 이제 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결국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이제 왜 좀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나 좀 짚어보면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관세 정책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지금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좀 시장 피로감도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가 이 테이블이 이제 1기랑 2기랑 이제 주요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정책을 좀 비교를 한 거예요. 네. 보시게 되면 1기 전체 임기 전체에 걸쳐서 나오던 것들이 지금 첫 분기 지금 임기 지금 시작한 지 2달 여상간에 지금 완전 압축적으로 쫙쫙 나오면서 이제 시장 네. 피로감 좀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기차라든가 혹은 AI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미국이 유일 네. 였다는 관점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좀 치고 나온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미국 어떤 이제 유일주의, 예외주의에 대해서 좀 약간 의구심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중국 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미국 네. 테크 쪽은 좀 약세 보였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들어봤고 미국 예외주의가 지금 약해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이런 지금 비미국 시장의 강세가 언제까지 또 유지될 것인가? 그 전망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해지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특정 기간을 찝어서 네.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좀 약간 거시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 네. 그런 부분이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떤 이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관련해서 좀 답변을 좀 드려보게 되면 네. 일단 미국 관련해서는 좀 관심은 좀 여전히 좀 가져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약간 그 예외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좀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혁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선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트럼프 주요 정책 중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초반에 특히나 2월 이후로 해서 이 관세 관련 네. 정책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조금은 이제 이런 경제 활성화 관련된 정책들도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중국은 대규모 부양 정책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여기에 네. 더해서 주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기술을 선도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홍콩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좀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이런 중국 정부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굉장히 전환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경향은 조금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도 최근에 좀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해요. 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식 이슈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제 부양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라는 거 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과 유럽과 같은 이런 비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올해 이제 중국 증시 지수 밴드 같은 경우도 간밤에 좀 올렸던데 중국 관련 투자는 어떻게 해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중국 관련해서는 일단 워낙 이제 저렴한 가격에서 네. 거래되고 있던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정책들 나오고 이게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랑 맞물리게 되면서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초에 뭐 양에서도 뭐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네. 언급을 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이제 중국 주석 입장에서도 기존의 어떤 선불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점 자체도 조금 변하고 있다. 다만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접근하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니까 네. 제가 이제 뭐 담당 이제 ETF라서 말씀드린 것도 네. 있지만 ETF를 통한 접근도 일정 부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지금 차트 좀 보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연초 이후에 지금 3월 18일까지 주요 홍콩 ETF, 홍콩에 네. 상장되어 있는 ETF들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어. 같아요. 지금 이제 홍콩 시장에도 이제 ETF들이 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위에 이제 대표 지수 기준을 좀 보시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항생테크 중국 네. 대표 대형 기술주들 묶어놓은 지수예요. 항생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30% 넘게 지금 연초 대비 상승을 보였고, 다만 이 하단에 깔려 있는 뭐 CSI 300이라든가 이런 중국 본토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기존 전통 섹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차별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하단에 있는 이 테마형들 같은 경우는 뭐 개별 네. 산업이라든가 테마 이런 것들 묶어놓은 건데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혁신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런 ETF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강세 보였다라는 거 같이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에도 이 중국 관련된 ETF들 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항생테크 비롯해서 그리고 뭐 홍콩에서도 이런 ETF들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혁신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갈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 종목도 물론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네. ETF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 이후에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36%, 인터넷 테마에도 33%, 중국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이제 뭐 중국 얘기를 해봤고 잠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독일 재정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이제 성장을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으로는 방산 ETF가 뭐 그간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 요인이긴 한데 더 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뭐 월간 단위로 이제 ETF들 좀 정리해서 좀 네.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 방산 ETF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제 유지를 좀 하긴 했던 게 일단 유럽 쪽에 이런 부분들 이제 좀 기대감 높아져 있다라는 거. 특히나 유럽 자체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내재화 움직임들이 좀 굉장히 강해요. 네. 유럽 업체의 무기를 사겠다라는 건데 이런 어떤 특히나 이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이런 수요를 단기간에 충족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로서 K 방산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이 편입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네. 유상증자 이슈가 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감안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긴 해요. 네. 저도 이제 유니버스에 작년 4월에 좀 편입을 했는데 14일까지도 100%좀 넘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점 대비 뭐 한 15% 정도 이제 라인을 정해서 좀 대응을 한다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산 ETF가 전망은 괜찮지만 그래도 조정에는 좀 염두를 해야 된다. 비미국 증시 호조와 반대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지금 출렁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정책 우선순위나 방향을 정하고 뭐 메시지 발언 효과를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이 워낙 많이 쏟아져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뭐 행정명령 언론 굉장히 많이 지금 접하고 계신 단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 뭐냐부터 조금 이제 네. 개념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간단하게 개념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서 바라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대상은 행정부처가 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뭐 행정명령이든 뭐 포고령이든 혹은 뭐 각서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 통칭해서 이제 행정조치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권한을 행사하는 좀 일체를 다 의미를 합니다. 다만 법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죠. 의회가 제정하는 법안이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조치들을 바라는 이유는 법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각종 논의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고 또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장 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사실 행정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런 행정 명령들이 내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굳이 이런 행정 명령을 통해서 지금 서명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명령 관련해서는 지금 트럼프 이기 굉장히 좀 압축적이고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네. 뭐 1990년 이후로 이제 어떤 발해지고 있는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차트로 좀 정리를 해봐도 트럼프 이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 것들 좀 확인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트럼프 어떤 대통령 특성상 이런 굉장히 약간 상징적이고 대외적이고 그리고 신속한 이런 처리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이기 내내 이런 행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행정 조치와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지금 뒤어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좀 늦게 나왔는데 트럼프 2기에는 지금 행정명령이 확실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 네. 빠르게 쏟아지고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트럼프 정책을 바탕으로 이제 봤을 때 ETF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우선 뭐 정책 수혜 그리고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행정명령 자체가 좀 약간 수시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도 좀 업데이트를 좀 수시로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아마 4월 초에 이제 상호 관세랑 같이 나온다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오늘 또 아침에 또 툭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 기조. 사실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약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더해서 이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보셨겠지만 이런 이제 행정 명령에 따라서 행정 조치들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중에서도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성장성이 좀 지속이 된다라든가 혹은 이런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기조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리쇼어링을 통한 미국 산업 육성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혜가 가능한 부분들 혹은 뭐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 자체의 변동성이 낮은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을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처럼 미국이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배제를 한다라고 해서 해당 국가가 산업이 확 죽어버리고 이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세계화는 좀 일정 부분 종식 과정이 좀 들어간 것 같고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도 트럼프 관세 정책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증시는 또 강한 모습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분은 좀 일정 부분 가정을 하고 좀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더해서 관세 정책 관련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관세 정책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라고 하기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관세 정책에는 이 항상 그 반대급부로 그 상대국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따라 붙다 보니까 1기 때 이제 주요 관세 붙었던 제품들 살펴봐도 초반에는 이제 반짝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약해지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직접적인 대상 품목 들을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뭐 리쇼어링이라든가 이런 기조에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그 우선주의 그리고 리쇼어링이라는 이 큰 흐름을 가지고 관세는 일단 좀 피해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 그 뭐 특히 뭐 제조업 육성이라든가 AI 뭐 이런 지원들에도 좀 관심이 모였는데 이와 관련된 뭐 행정명령들 이런 것들에도 좀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제 해당 내용들은 이제 좀 큰 틀에서 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잠깐 이제 기대 요인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정책들은 아직까지 막 구체화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취임 초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명령들이 일정 부분 나오다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없다, 안 나올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 이제 1기 때 뭐 이런 관세 정책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2017년도에 이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명령을 했었고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같은 관점에서 지금 이제 취임 초에 나왔던 이 행정 명령들은 이런 부분들 산업 육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뭐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 종합 보고서가 이제 4월 1일까지 기한으로 또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보고서가 이제 뭐 내부적으로든 정리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디지털 자산이라든가 뭐 블록체인 이런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관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설립이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좀 정책들 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더해서 이제 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감세 관련된 부분도 아직까지 좀 구체화된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자면 뭐 국부펀드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제 5월 초까지 또 보고서가 또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 나오면 관련 자산들은 좀 영향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세나 경제 활성화 정책 보고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것들도 좀 눈여겨 보자라고 짚어 조언해 주셨고요. 이외 미증시 같은 경우는 관련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관련 ETF들도 조금 좀 주춤한 상황인데 그 지금 뭐 이제 미국 증시 관련 ETF들을 조금 편입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유니버스 상에는 이제 미국 ETF들 굉장히 좀 많이 네. 있는데 일단 작년 말까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나오던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조금 이제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작년 말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상태고 다만 이제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이슈들 우려들은 이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운 관점에서는 좀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경기 침체 관련해서 조금 뭐 중소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높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런 행정 조치들을 통해서 뭐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언급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ETF 같은 경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ETF 투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